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원 율시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보의 등악양도를 했죠. 오원 율시 등악양도. 오늘은 두보의 등악양도하고 같은 구조랄까요? 네. 부병루요. 이세계 부병루 책 433페이지 제일 위요. 이거 제목이 부병루인데 사실 이거 등부병루라고 할 수 있어요. 등부병루. 네, 부병루에 올라서 그런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색이 보면은 AD 1328년에서 1396년이잖아요. 생물연도가 1396년이 뭐냐면은 1392년, 1492년, 1592년 이렇게 92로 해서 392, 492, 592 이렇게 해서 100년 차이가 나잖아요. 1392년이 뭐냐면은 이세기 살아계실 때인데 말년인데 이게 조선 건국일이에요. 건국년. 조선 건국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해예요. (1492년은요) 콜럼버스가 서양 역사를 보면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예요. 신대륙 발견. (1592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1592년 유명한 1592년 임진왜란. 임진왜란. 여기 다 끝에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해에. 그러면은 임자로 시작을 하죠. 네. 그거 배웠잖아요. AD 서력기원의 끝자가 2일 경우에는 입자가 들어가고 6일 경우에는 병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병자호란. 4일 경우에는 갑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갑오경장 이런 거 한다 그랬죠. 1592년 대표적으로 1592년 임자가 들어가잖아요. 1392년은 이걸 보면 임신년이더라고요. 임신년. 1492년은 임자년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임자년, 임신년, 임자년. 하여튼 13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다음에 4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콜을 했거든요. 와서 같이 좀 도와달라. 근데 안 나갔죠.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주에 이색에 대해서 이게 색자죠.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색자가 묘화에 요게 묘화 빼면 요게 인색하다 할 적에 색자죠. 인색하다 이렇게 쓰죠. 인색하다. 거두는 거, 요거 가지고도 거두는 게 돼요. 색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색부. 세금 거두는 관리를 색부라고 합니다. 색자. 이건 곡식을 거두는 거. 그래서 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색. 농사를 짓는 거. 농사를 수확하는 거. 네, 가색. 그래서 가색 전체가 농사 짓는 거를 가색이라고 그러죠. 이색 여기 보면은 고려 말기 문신이며 학자였었고 자는 영수, 코는 목은 네, 사문의 한 사람이죠. 네. 부친 이곡은 한산이 씨의 중시도다. 네, 부친이 이곡이에요. 유명한 이곡이에요. 이분도 문신이면서 학자였었어요. 부친 이곡도.
부친이 한산 이씨 저 중시조예요. 네. 원나라 가서 과거급제하고 고려에서 대사상을 지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색이 지은 그 부병루라는 시예요. 아시다시피 부병루는 평양에 있죠. 지금 현재 북한. 그리고 이색은 여기 저 생물로 봐서 아시겠지만 공민왕하고 우왕 때 살아계셨던 분이에요. 공민왕하고 우왕이 왜냐하면 고려 말기니까. 네, 공민왕, 우왕. 공민왕, 우왕이 합쳐가지고 한 40년 했죠. 그다음에 우왕 지나서 바로 뭐 우왕 다음에 창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성계한테 망했죠. 부병루 워낙 유명하잖아요. 모란봉에 있는 부병루가 워낙 그 경치가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서 시를 지었던 분들이 엄청 많죠. 네. 정도전 뭐 많습니다. 그 부병루 쳐보면 많아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근데 부병루가 이 뜰부자에다가 이 푸르다는 벽자 아니에요? 왜냐면 대동강 바로 가에 있어가지고 대동강물에 떠 있는 그 정자가 대동강물에 떠 있는 것 같다. 그 파란 대동강물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이 부병루예요. 보니까 북한 국보 17호더라고요. 북한의 국보예요. 17호 국보. 여기 지금 영명사라고 나오잖아요. 영명사하고 부병루가 그 모란봉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명사라는 절에 부병루가 일종의 부속 건물이에요. 한 경내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병루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저 영명사는 그 밑에 있겠죠. 부병루 아래. 그러니까 영명사 가면은 부병루는 자연히 거기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부병루가 제일 꼭대기 있겠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평양, 금수산, 모란봉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란이라고 발음을 하죠. 모란이 여기 저 성남시, 제가 사는 성남시에 여기 저 모란역이라고 있죠. 모란시장, 재래시장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모란역이 모자가 이거 모자죠. 이게 저 수컷 모자인가요? 네, 수컷 모자. 근데 이게 라는 이건 모자는 그대로 이건 괜찮은데 요게요. 이게 붉은 단자 아닙니까? 붉은 단이라고 발음할 때도 있고 불단을 드실 때에는 또 란이라고 발음을 해요. 모란. 그래서 모란 할 적에는 이렇게 써요. 모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모란이라고 읽어요. 네, 모란시장 모란역. 네, 유명하죠. 8호선에 있는 거. 모란. 이게 모란봉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란 여기 저 성남시 모란하고 똑같아요. 모란봉. 그리고 이 부병루 있는 그 영명사 있는 그 모란봉이 동명성왕, 그러니까 고구려 시조인 동명성왕의 설화가 몇 군데 있대요. 그래서 이 이색이 그곳에 와서 거기 그 장소와 저기 동명성왕 고구려의 시조인 저 동명성왕과 관련된 설화를 해상을 하면서 또 고려가 뭡니까?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도 고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색이 고려 말에 여기 와서 나라도 기울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성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공. 그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공이 왜 성공이냐면 편안성이
평양성이 텅 비었다는 얘기는 평양성이 그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가 된 것 같아요. 1, 2차에 걸쳐서 홍건적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평양성의 그 나라, 국군도 기울고, 네? 거기 평양성도 황폐화됐고, 옛날에 그 융성했던 고구려 시절, 그 다음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 고주몽에 서려 있는 그 설화, 그런 것들하고 융합이 돼서 이 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배경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리고 홍건적 난이라고 그랬는데, 홍건적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홍건적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붉은 수건건자 아니에요? 붉은 수건을 두른 도적놈도 도적대다 그러는데, 이건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원나라 말기에, 이게 중국의 홍건적을 얘기하는데, 원나라 말기에 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네. 그래서 기근이 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나라도 제대로 다스려지지도 않는데, 그때 이제 몽골 사람들이 다스리지요, 원나라니까. 근데 재해가 자꾸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정치도 잘하는데 재해도 자꾸 일어나고 이런 기근이 발생되니까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나죠. 뭐 굶어 죽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건적이에요. 홍건적이 그 백년교도라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서, 그러니까 농민들도 백년교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홍건적이 일어나는데, 이쪽 그 고려에 가까운 쪽에도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고려를 침입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 이시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그때 고려도 망해서 조선으로 넘어가고 할 적에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망하면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전에 물론 명나라는 섰지만은, 여기 보면 그래서, 근데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홍건적 출신이에요, 이게 주원장이. 주원장의 그 출신이 아주 땅 한 떼기 없는 비난한 빈농 출신입니다. 소장농.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다 굶어 죽고, 그 주원장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서는 운이 좋고, 물론 뭐 사람이 또 그 슬기롭고 저거 했겠지만은 또 운도 좋아가지고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가 고전에 물론 섰지만은, 그래서 이 주원장 출신은 어디냐면 남송 쪽이에요. 강남. 거기서 북쪽으로 원나라를 세워가지고, 명나라를 세워가지고 침입해서 올라가서 결국 원나라의 수도인 지금 현재 북경을 정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천하통일을 했죠. 근데 명나라가 그래서 1368, 저거에 보면은 1368년에 서가지고 1644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 또 농민반란 출신인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농민들이 반란에 의해서 또 망해요. 농민반란에 의해서 흥했던 나라가 농민반란에 의해서 또 망해요. 이 명나라를 멸망시킨 농민반란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자성이에요. 이자성의 농민반란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주원장의 태어난 해를 보면 1328년이에요. 그래서 1398년 74를 살았는데, 1328년이 무슨 해냐?
이색이 태어난 하고 똑같은 애예요. 네. 그리고 이색은 1496년에 죽었는데 거의 같은 해에 태어나서 거의 같이 살았어요. 이색이 68세까지 살았네요. 주원장은 70세까지 살고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해에 태어나서 거의 같은 해에 죽었어요. 같은 시기에 죽었어요. 자, 그 정도 하고요. 너무 이게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주원장에 대한 어떻게 명나라를 세워가지고 명나라 태조가 되고 그랬는지 그 집안 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원장의 외조부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주원장의 외조부가 진씨인데 주원장의 외할아버지 아주 가난했을 때 그래서 주원장의 어머니가 진씨인데 그러니까 진씨의 시아버지 주원장의 어머니의 시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남송의 마지막 그 전투 애산전투 원나라하고 싸운 애산전투 1279년 3월 19일인가 3월달에 원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애산전투에서 남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거든요. 40년 동안 싸우다가 그때 그 마지막 남성의 총사령관이 장세걸이라는 분인데 장세걸의 친위대의 그 병사로서 참여했던 사람이 주원장의 외조부 진씨래요. 그래가지고 주원장의 어머니가 주원장 어렸을 적에 외조부 할아버지가 남송의 그 애산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고 그 동료들은 거의 다 죽고 물론 총사령관도 죽고 근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진씨가 외할아버지가 엄청 오래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송의 마지막 그 애산 전투에 참여했던 외조부 외손자가 애산 전투 마지막 남성이 원나라가 남성을 멸망시킨 애산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의 외손자가 결국은 또 원나라를 쫓겨낸 거예요. 네, 북쪽으로. 그래서 베이징을 차지하고 원나라는 완전히 지금 현재 몽고 쪽 정도로 올라갔겠죠. 쫓겨났죠. 그때까지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는데 해서 그 주원장이 완전히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외손자가 마지막 전투에 참여했던 애산 전투의 외손자가 결국은 원나라를 중국에서 쫓겨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해요. 자, 너무 좀 옆으로 많이 센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부백로 읽어보겠습니다. 작과 영명사, 잠등 부백루. 이게 잠이죠. 잠시할 적에 잠이죠. 네. 이게 작이죠. 작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네, 어제. 성공원일편, 성노운천추, 인마. 이거 기린할 적에 인마입니다. 이게 기린. 그래서 기린할 때 린인데 이게 앞에 오니까 인이라고 발음을 하죠. 부분법칙에 의해서. 인마 거 불반 돌아오다. 네. 천손 하처유 장소 이게 소지요. 휘파람 분다 읍졸이다. 의 풍등 요게 돌계단 할 때 등입니다. 돌계단 돌길 산청 강자류 이거 운이 루, 추, 유, 류 이건데요. 저거하고 똑같아요.
등악양루 두보의 시하고 저기 같은 운입니다. 네. 같은 운이에요, 이게. 그때 저기 지난 시간에 이게 우자운이라 그랬죠. 우자운. 네. 같은 우자운입니다. 자, 이걸 지워야겠네요. 자, 어제 과 영명사. 영명사 이게 과자가요. 지나가다는 뜻도 있지만은 어느 장소에 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들리다, 들르다. 근데 어떤 책에는 요거를 영명사를 지나가다가 어제 영명사를 지나가다가 잠시 부병 위에 올랐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명사하고 부병루가 이게 지금 같은 경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게 아니고 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명사가 아래 있고 부병루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모란봉. 정명사가 모란봉 중턱쯤에 있겠죠. 그러면은 부병루는 모란봉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명사 들렀다가 조금 더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가서 부병루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과자가 지나간 게 아니고 들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제 영명사를 들렀다가 잠시 부병루로 올라갔다. 네. 그렇게. 네. 가는 길에 간 거니까요. 네. 온 김에 간 거니까. 네. 같은 경내에 있으니까. 성공, 그래 이제 올라가서 쭉 보니까 올라가서 저쪽 건너편에 능라도도 보이고 대동강 물론 대동강 밑에 보이고 평양성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제 경계가 확 텄겠죠. 그러니까 평양성은 비어 있고 월 1편. 그러니까 여기 월 1편은 1편월이에요. 1편월. 한 조각의 달. 이제 올랐다 갔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더 이제 달빛은 고요하고 비치겠죠. 성이 비어 있다. 성이 비어 있다는 걸 여기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홍건적의 난이 2차에 걸쳐서 평양을 휩쓸어 가지고 평양성이 황폐돼 가지고 성공이라는 거다. 성이 비어 있다. 홍건적의 난은 1359년하고 1361년 2년 터구리로 해서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석노은천추. 석노가 요게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면 오래된 바위를 얘기하는데 그게 조천석이래요. 아까 제가 동명성왕과의 설화가 이 모란봉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조천석이라는 그 바위가 거기서 동명성왕이 천재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아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마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기린마를 동명성왕이 거기 모란봉에 그 기린마를 기른 굴도 있대요. 이게 이제 몇 군데 있는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조천석을 얘기합니다. 조천석이 조천, 문자 그대로 이게 천은 천재를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제왕, 하늘의 천재를 아련한 거예요. 이게 조자가 이게 아련하다는 게 있잖아. 누구누구를 뵙다. 임금 인간을 뵙는 걸 조라 그러잖아요. 좋아한다 그러지, 좋아. 뵙고 축하를 드리는 거네. 그래서 천재를 좋아한 돌이다. 그래서 이름이 조천석. 그래서 조천석이에요.
조천, 그러니까 늘 저기 오래된 바위, 성로 오래된 바위, 조천석에는 조천석 위에는 구름만이 천년, 이 천추가 천년을 얘기합니다. 천추의 한이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추가 해라는 뜻도 있죠. 네. 예, 천년 조천석 위에 구름은 천년 유효하다. 천년 동안 변함이 없다. 그런 식으로 천년 동안 계속 흐른다.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인마. 이거 동명성이 이게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올라갔다는 인마야. 길인마. 상상의 말이겠죠. 인마는 가고 그리고는 말이겠죠. 그리고는 불반 돌아오지 않으니 인마는 가버리고는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이게 동명성황을 얘기해요. 동명성황. 천손은 하처. 어디에서 하처유. 어디에서 노리는가? 지난번에 등악양날 쪽에도 하처가 있었죠. 하처 뭐가 있었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하처가 지난 저기에는 저기에 등악양도에는 하처 그게 없네. 하처가 얼마 전에 어느 시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천소는 어디에서 누니는가? 장소, 길게 읊조리. 이 소가 휘파람을 분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시를 읊조린다.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 시 읊조리며 어디에 기대다 이겁니다. 풍등. 돌계단이에요, 돌계단. 길게 읊조리며 돌계단에 기대어 보니, 기대어서 이제 사방을 그렇게 보는 거죠. 산청, 산은 푸르고 강은 스스로 흐르는구나. 이제 요건 산청강자료, 요건 보통 일반 시에 잘 나와요. 산청강자료. 요런 투의 말은. 자연은 그대로다. 그런 거를 표현할 때가 요 표현을, 요거와 유사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산청강자료. 산은 그대로 푸르고 강은 스스로 흐르는구나. 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 요건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원율시를 우리나라 거 유명한 이율곡 선생이 이율곡 선생이 이걸 8살 때 지었다고 그러죠. 아주 어려서 이제 태어나긴 강릉에서 태어났잖아요. 강릉 오죽헌에서. 그러니까 이 화석정이라는 시가 있는데 8살 때 지었다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천재였던 것 같아요. 이율곡 선생이. 이게 어디 있냐면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 있대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파평윤씨라고 있잖아요. 왜? 그분들의 본향이 파평역이죠. 그 다음에 이 선생이 이율곡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율곡. 아버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율곡 선생 아버지. 묘도 거기 있죠. 이율곡 선생 묘. 이율곡 선생, 이율곡 선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책에 서문편에 훈민정음 서문, 경농요결 서문,
서경집전서문, 시경집전서문, 요 서문이 네 작품이 있는데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전편이 다 실려 있죠. 거기에서 경록역을 서문할 적에 이 이룩 선생에 대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설명이 있었죠. 명종하고 저 선조 때 분입니다. 1584년, 그러니까 37년, 84에서 37을 빼면은요, 47살이죠? 네, 47살. 쉰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화석정이라는 게 그런 일화가 있죠. 1584년에서 이제 1592년이니까 8년 후에 이룩성에 돌아가신 다음에 8년 후에 임진난이 일어났네요. 근데 왜군들이 파죽지세로 동래성에 들어오거나 저기 동네로 들어와서부터 파죽지세로 사냥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선조가 북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몽진을 가는데 그 칠흑 같은 밤에 임진강을 걸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항복이라는 분인가요? 그분이 저기 저 화석정에 불을 질러가지고 환하게 밝혀가지고 저기 저 선조가 임진강을 무사히 건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임정 추 이만 소객의 무궁, 이게 소자죠. 소객. 시인이나 문인들을 소객이라 그러죠.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원수 연 천벽 풍상 상풍이요. 상풍. 이게 서리상자에다 풍, 단풍할 때 풍자죠. 풍. 향일홍 산토 고륜월 이게 수레바퀴 륜자잖아요. 이게 토한다. 고륜월 강함 만리풍 함 색홍 큰 기러기 홍자죠. 색홍 하처고 아까 제가 하처유 그래서 어디서 하처봤나 했더니 여기서 봤군요. 이거 하처고 네. 저는 저 등악양루 어디에서 하처가 있었나 했더니 이거 하처고 네, 여기 있습니다. 성단 모운중 네. 저녁 모자요. 성단 네. 이것도 저기 요 끝에 248 요 끝에 여기 오는 게 여기 운입니다. 요 운이 평성의 동자운이라네. 동자운. 동자와 같은 운이에요. 자, 화석정. 그러니까 여기 화석정에 계실 때 이건 물론 아주 어렸을 적에 8살 땐가 지었다라고 말년에도 화석정에 그쪽에 계시면서 경목요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경목요구는 해주양이라 그랬으니까 해주 남쪽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해쪽으로 옮겼어요. 네네. 여기가 아닙니다. 경목요구 진대는. 해주양 그 경목역을 그 서문에 나와요. 해주양 저기 하러 쉬러 거기 왔는데 네. 저 소년들이 와서 배우기를 청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저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임정 추 이만 임정은요 숲풀에 있는 정 그러니까 화석정을 얘기해요.
숲에 쌓여 있는 정자, 네, 임정. 숲을 속의 정자, 네, 숲을 속의 정자의 가을은 임정지추. 그래 요렇게 임정지추라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주어로. 네. 임정지추. 그래서 요 지자를 해서 요 전체를 묶어주는 걸로요. 가을 정자, 가을 정자 아니 숲에 쌓여 있는 정자의 가을은 이미, 이게 이미죠. 이미 늦었다, 깊었다 이겁니다. 가을이 깊었다. 이게 이미, 이건 영어로 already죠. 이미 이자죠. 이게 이. 가을 숲속의 정자는 이미 가을이 깊었는데 소객의 생각, 정회, 어떤 그 느끼는 마음 이런 거요. 이것도 소객지의라고 그러면 겠지. 시인의 마음은 무궁하다. 끝이 없다. 궁함이 없다. 시인의 마음에는 궁함이 없다. 이것도 무가 있다 없다 할 적에 뒤에 오는 걸 주어로 보고 앞에 있는 거에 어자 붙이면은 해석하기가 좋다 그랬죠. 그거대로 하면은 시인의 마음에, 시인의 느낌에는 궁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원수, 연, 천, 벽. 원수는 수가 여기서 임진강을 얘기하죠. 지금 이제 화석정 임진강가에 바로 있으니까. 먼 물은 연, 천벽. 먼 물. 그러니까 임진강이 이제 화석정에서 보면은 멀리 쭉 뻗어서 있겠죠. 그럼 저 끝쯤에는 하늘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다 있다는 게. 그러니까 원수는 긴 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긴 강은 하늘에 연에 다 있다 이겁니다. 연어천. 긴 강은 하늘에 닿아서 푸르다. 그래서 푸르다 여기 서술어로 이렇게. 긴 강은 하늘에 어천, 하늘에 닿아서 하면 긴 강 원수가 주어고 연이 서술어고 긴 강은 하늘에 이어서 닿아서 그리고는 말리을자 넣어서 그리고는 푸르다 이렇게. 그리고 상풍, 그러니까 상풍은 설이 맞은 지금 늦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늦가을. 상풍. 서리 맞은 단풍나무는 해를 향해서 그리고는 불다 이렇게. 서리 맞은 단풍나무는 해를 향해서 그렇게 해를 향해서 하려면은 요게 목적어 타동사 그다음에 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네. 그리고는 풀다는 이제 서술어.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품. 이슬을 머금은 단풍은 해를 향해서 푸르고 산은 토해낸다. 뭐를 토해내? 고륜월. 외로운 윤이 동그란 거잖아요. 바퀴. 그러니까 해가 지금 달이 지금 저거 하네요. 둥근 달. 그러니까 만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고륜월은 달은 물론 하나니까. 네. 그래서 뭐 고자를 붙인 건데 고는 그래서 구체가 해석할 거 없고요. 그냥 고륜월 하면 그냥 둥근 달을 그 정도로. 네. 산은 둥근 달을 토해내고 해서 고륜월을 목적으로 보고 요거 타동사 주어. 네, 이렇게. 요것도 삼형식입니다. 그러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산은 둥근 달을 토해내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산에 동쪽 산에서 달이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걸 형상하시면 돼요. 예. 떠오르니까 그걸 토해낸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토해내고 강은 주어 함 머금었다 타동사 말리풍 말리풍 말리지풍 말리에서 먼 데서 오는 바람을 머금는다. 그 얘기는 이제 강을 이제 그러니까 동쪽 산에서는 달이 떠오르고 강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는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람이 불어온다. 강 위에는 멀리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산은 토한다. 강은 머금는다. 고륜, 외로운 달, 그 다음에 말리풍. 이렇게 해서 요게 대꾸예요, 대꾸. 둘이. 이거 보면은 1, 2, 3, 4, 5, 6이잖아요. 그래서 1, 2를 수련이라고 요거를 3, 4를 저기 함년이라고 5, 6을 경년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함은 저기 턱이고 요거 1은 수, 머리, 턱. 그 다음에 요거 경년은 저기 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함. 요 끝에는 우리가 미련이라 한다 그랬죠. 끝이요, 꼬랑지. 네. 보통 함년하고 경년을 대꾸를 많이 해요. 요것도요, 원수, 풍상, 연천, 향일, 그 다음에 요 푸르다, 블루, 그 다음에 요건 홍, 레드,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대꾸로 하고, 그 다음에 먼데 물, 하늘과 연하고, 이건 하늘, 그 다음에 이건 해, 이렇게. 이거는 산, 강, 고륜, 외로운 달 하나, 이거는 말리, 네, 풍 이렇게. 이건 토한다, 머금는다. 대꾸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새홍, 새가 이게 변경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북쪽을 얘기해요. 북쪽에서 오는 홍, 북쪽에서 오는 기러기는 어디로 가느냐, 날아가는가. 북쪽에서 이렇게 해서 쭉 숲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인의 마음을 얘기하고, 풍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새홍, 북쪽에서 오는 기러기는 어디로 날아가느냐. 기러기 이제 끼룩끼룩 하면서 소리를 내고 날아갈 거 아닙니까? 소리가 끊어진다. 여기서요, 새홍, 이게 주어고요. 하처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서술어인데, 이렇게 의문사가 있을 적에는, 한문에서는 주어가 앞에 있다 그랬죠. 영어는 보통 의문사 뒤에 오는데, 하처가 어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외우라고 치면은, 의문사 앞에 한문에서는 주어가 오는데, 보통 영어는 의문사 뒤에 주어가 오잖아요. 여기, 영어 입장에 여기 뒤로 들어가겠죠. 소리가 끊어진다. 모운 중. 이게 모운이요. 지금 저녁 때 달이 지금 떠오르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저녁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저녁 구름 중. 모운 지중. 이 앞에 어자를 붙여서 저녁 구름 중으로 중에 그 가운데서 중에서 끊어진다. 이 기러기 소리는 저녁 구름 사이에서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XX 지중 지제 지시 지간 지제
이렇게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뭐 중에서, 뭐뭐 하는, 할 때에, 뭐뭐 하는 사이에서 간, 뭐뭐 하는 즈음에, 이렇게. 이것도 그 형태예요. 모은 중이지만 요 앞에 어자가 빠진 거고 요 앞에 지자를 넣으면은요. 요 해석하기가 딱 좋아요. 모은 사이에. 네. 저녁 구름 사이에로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소리가 이렇게 모은 중에 끊어진다, 저녁에. 그 기러기는, 북방에서 온 기러기는 어디로 가느냐, 소리가 끊어진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이 선생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쉰도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 어렸을 적에 이게 어려서 지은 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단 모은 중 이걸로 보면은 이 이율국 선생의 그 팔자가 요절할 팔자다. 그렇게 장수하지는 못할 팔자다. 네. 그렇게들 얘기한다고도 그래요. 근데 뭐 그래서 그거는 좀 그냥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